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죠. 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이거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5년 4월에 나온 초안인데요.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뒤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을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입 변화의 큰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직 계획안이라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세부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죠. 네네. 특히 이번에는 좀 큰 변화들이 예상돼서요. 미리 좀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게 입시 전략 세울 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변화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선 그 전공자율 선택제 선발 방식이요. 이게 기존에는 수시 학생부 교과랑 정시 수능 위주였는데 여기에 수시 학생부 종합 방식까지 추가됐네요. 네, 맞습니다. 방식이 세 가지로 늘어난 거죠. 선택지가 많아진 건 좋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1학년 때 좀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전공을 정해라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방식이 추가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그냥 성적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가진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탐구 역량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정성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은 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전공 선택 기회만 늘린 게 아니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전용 명칭이나 지원 자격에도 좀 변화가 있네요. 그 수시의 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이게 기회 군형 선발 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지원 대상에 국가 보훈 대상자랑 자립 지원 대상자가 추가됐어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원,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원,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전형도 생겼죠.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2, 기회균형 선발 2 전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아, 2가 생겼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백혈병이나 소아암 같은 난치병 병력이 있는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손자녀, 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이런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기회균형, 그러니까 원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정책 변화를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모습이죠. 기회균형을 원, 투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더 넓게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시, 수능 큰 구영역 반영 과목도 좀 달라졌네요. 지식융합 학부는 기존의 사탐, 과탐 외에 직업탐구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식품영양학과는 원래 과탐만 됐었는데 이제 사탐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 두 가지 흐름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학문 간 융합 트렌드죠. 아, 융합. 네, 특정 탐구 과목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거죠. 식품영양학과에서 사탐을 허용한 게 딱 그런 예고요. 네. 둘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걸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그 지식융합학부에서 직업탐구를 허용한 거, 이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특정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좀 줄이고 융합형 인재란 다양한 고교 출신 학생들을 다 잡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이게 여러 모집 단위에서 눈에 띄게 완화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좀 큰 변화죠. 예를 들어서 인문대, 사회과학대, 경상대 같은 곳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상위 1과목, 이 4과목 중에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원래 11등급이었는데 12등급 이내로 완화됐고요. 네. 사범대학 일부 학과,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교육학과 같은 곳은 9등급에서 10등급 이내로요.
그리고 간호대학처럼 탐구 과목에 따라 기준이 좀 달랐던 곳도 그냥 12등급 이내로 통합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큰 변화 아닌가요? 해야 할 변화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더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쩌면 순항이라는 정량적인 평가의 영향력은 조금 줄이는 대신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 있잖아요. 서류나 면접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변별력을 오히려 더 높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가 좀 쉬워진 만큼 다른 평가 요소에서 정말 작은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수능 부담이 줄었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 전형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있는데 역시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은 학생부 교과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일반 전형이 1128명, 지역인재 전형이 786명. 와, 이거 수시에서 정말 압도적인 비중이네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건 결국엔 고등학교 내신 성적 관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좀 자세히 보면 대부분 모집 단위는 아주 간단해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에다가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해서 그냥 한 번에 뽑습니다. 네, 일과의 선발이죠. 프로랑 면접 20%를 합산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수능 최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네. 인문사회 경상 등 삼합 12, 자연공과 등 과탐 포함 시 삼합 12. 물론 의대나 약대, 수의대 계열은 훨씬 높은 기준이 따로 있고 특정 학과는 또 수학을 필수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는 워낙 높죠. 특히 그 사범대 면접 평가 항목을 보니까 인성, 대인관계, 전공부합도,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걸 본다고 돼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좀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전형 방식이 다르다는 점, 특히 사범대처럼 면접이 있는 경우는 면접 준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그 교직에 대한 이해나 소양 이런 걸 갖춘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당락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목표하는 학과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좀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필수예요. 최저 못 맞추면 사실 아무리 교과 성적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2전형, 면접 전형 보겠습니다. 이것도 2단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2배수 또는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약 66.7%랑 면접 평가 약 33.3%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네, 면접 비중이 꽤 높죠. 왜 3분의 1이나 되네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모든 학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범대, 간호대, 의대, 수의대 딱 여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어 의대는 3개 영역합 5등급, 수의대는 3합 7등급이니까 교과 전형 기준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은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로 그 숫자로 표현되는 교과 성적에 집중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를 정말 꼼꼼하게 뜯어보는 그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서류 평가라는 게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이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면접 비중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33.3%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자기 역량을 또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적용 여부나 기준도 다르니까 본인의 강점이 내신 성적 외에 서류나 면접 쪽에 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전형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정시 모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시는 역시 수능 위주 선발이 중심이겠죠? 네, 대부분 그렇죠. 수능 일반 전형을 보면 고교 졸업, 예정자 등이 지원 가능하고 대부분 모집 단위는 그냥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수능 성적만 보는 거네요. 네. 단 체육교육과는 좀 예외적으로 1단계에서 수능 100%로 한번 거르고 2단계에서 수능 성적 약 73.2%하고 실기고사 약 26.8%를 합산합니다. 아, 여긴 실기 능력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실기 비중이 꽤 되죠. 정시에서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반영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충남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요. 아, 표준 점수? 네,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단순히 맞힌 개수, 그러니까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응시 집단 안에서 내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그 과목의 난이도가 어땠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점수라서 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계열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인문 계열은 국어 비중이 45%로 아주 높고 수학은 25%인데 자연 계열은 반대로 수학이 45%, 국어가 25%죠. 와, 정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점을 보이는 과목이랑 목표하는 계열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 계열 일부 모집 단위, 그 자료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점 찍힌 표시, 고가된 학과들이 있거든요. 네, 봤어요. 거기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과목별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줍니다. 이것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큰 요소예요. 오, 10% 가산점이요? 네,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별로 점수를 깎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죠. 그렇군요. 정시에도 지역인재나 농어촌 학생 같은 특별 전형이 있긴 한데 이건 주로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2월 인원이죠. 실기 위주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정시는 일반 전형, 즉 수능 성적 경쟁이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 이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인문 다연 계열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이때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기준이죠. 이 성적을 학년 구분 없이 그냥 다 똑같은 비율로 반영해요. 아, 특정 학년 가중치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학년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학년 성적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뜻이죠.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상당히 폭넓습니다. 네. 이 과목들의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점수를 산출하고요. 예체능 계열은 조금 달라서 교과 80%에 출결 20%를 반영합니다.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이건 등급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출결은 예체능계만 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진로 선택 과목. 이거는 성취도 A, B, C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비율, 이걸 같이 고려해서 변환 석차 등급이라는 걸 부여합니다. 변환 석차 등급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잘한 A등급은 학생 비율이 얼마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등급으로 터줍니다. 아, A는 무조건 1등급. 네. 근데 B하고 C는 해당 성취도를 받은 학생들의 누적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B를 받았는데 상위 누적 비율이 한 30% 안에 든다? 그럼 3등급. 50% 안에 든다? 그럼 5등급. 이런 식이죠. 아,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A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B나 C를 받았을 때 환산 등급이 어떻게 될지까지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출결은 예체능계만 반영되는데 무단,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요. 네. 3일 이하 결석은 만점인데 그 이상부터는 결석 일수가 늘어날수록 감점폭이 커집니다. 참고로 무단 지각이나 조퇴, 결과는 3회를 합쳐서 결석 1일로 계상하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인데요. 아, 네. 이거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일부 전형이 아니라 모든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반영한 조치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그러니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모든 조치사항이 감점 대상이 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전부요? 네, 전부 다요. 전형 유형별로 감점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총점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 비교적 좀 가벼운 조치인 1호부터 3호까지도 총점의 2%, 그러니까 2점이 감점됩니다. 그런데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같은 좀 중한 조치는 무려 20%, 20점이 감점돼요. 와, 20점이요? 이건 뭐 거의 그렇죠. 타격이 엄청 크죠. 수능 위주 전형도 총점이 300점 만점인데 여기서도 조치 경중에 따라서 최소 2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되고요. 실기 실적 전형 역시 감점이 다 적용되고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에 학교 폭력 조치가 여러 건 있다. 그러면 감점이 누적 적용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누적 적용된다는 거. 수가 아니라 만약 반복된 기록이 있다면 그 타격이 훨씬 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대학이 정말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다. 학생의 인성이나 학교 생활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평가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업 성취도 외적인 요소, 특히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다면 당락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지원자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안의 주요 변화와 특징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전공자율 선택제 방식 확대,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신설 및 확대, 또 여러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강화, 이 4가지 정도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변화들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수능 최저 완화라든지 기회균형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수능 표준 점수 같은 핵심적인 학업 능력은 당연히 보고 거기에 더해서 면접이나 학교폭력 조치 반영 강화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이나 잠재력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좀 안 되고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아직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라 계획안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죠. 실제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될 충남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여러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완화된다면 과연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수능 최저라는 허들이 좀 낮아진 만큼 학생부 교과 성적의 그 1점,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의 작은 활동 하나, 면접에서의 답변 한마디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진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특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완화가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대학이 실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선발하는지 그 기준과 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을 함께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